결단을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로 노력을 하는데 결단은 실제로 한다고 하면서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22년 동안. 그러니까 잠깐 사업 설명 들어서는 나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이 한두 달 지나면 없어져요. 전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럼 왜 없어지는가 봤더니 딱 하나예요. 그분이 진짜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금 하다가 비전 보면 이거야 하면서 막 초장에 한두 달 뛰어봅니다. 근데 뛰어보다가 당장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의심을 해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해요. 어떤 상담? 제가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힘드니까 제가 지금 좀 다른 일에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사람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1년 동안. 시스템에서 이탈돼가지고 한 달 후면요. 거의 100% 죽더라고요. 안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 결단을 하셔야 돼. 내 파트너가 그런 거 할 때 강력하게 조금만 참자. 계속 있자.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쇼도 시스템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게 시스템이에요. 목요일 시스템이 뭐냐면 힘들어도 너 하던 일 하더라도 목요일 하루는 버티자 우리. 요 생명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애터미 때는 세븐 코어 과정이라고 있고요. 여기 저는 액션 스쿨이라고 그래요. 액션이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를 못 내는 것은 아까 우리 역시 비사에서 그냥 8년 국장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맷돌 이론 얘기하는데 야 진짜 인풋을 넣어야 인풋이 뭐예요? 명단을 넣어야 뭐가 나오죠. 사업자든 소비자든. 근데 그냥 오기만 하는 거야. 오기만 해놓고 돈 벌기를 바라는 거야. 결과만 안 나오는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맷돌기 시스템이에요. 명단을 넣으면 소비자든 아니면 노쇼.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오건 사업자가 나오든 분리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명단을 넣으면 오늘 명단 편이잖아요. 명단을 넣으면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반대하는. 됐어. 너 그거 할 거면 나하고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매정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계라고 하는 애매한 속에서 부채관계였던 사람을 이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반대하는 거예요. 자, 진짜 여러분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친구고 진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업을 전달했을 때 거절을 해야 될까요?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하면서도 도대체 직구이 뭐야? 뭐길래 너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 이걸 하려고 무모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대러 물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 아닐까요? 진정한 관계 아닐까요? 근데 관심조차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직구를 하든 아메이라든 애텀이라든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를 해버려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알았던 사람일 뿐이야.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었을 뿐이야. 근데 내가 찾아가서 오랜만에 찾아가서 야 직구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거절했다고 해서 어떻게 상처를 받고 내가 왜 직구를 했을까? 엉엉 울어요. 그리고 4-5명 정도의 거절을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릿속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남은데도 나는 안 되는 사업이구나. 나는 이쪽하고 어울리지 않는구나. 스스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이런 시스템 미팅에 한 주를 빠집니다. 그러면 그 고독감이 더 무섭게 내 가슴 속을 부정적인 것으로 꽉 채우게 돼요. 그러면 왠지 나오기가 싫어. 한 주를 더 빼먹습니다.
근데 누군가 또 아는 사람한테 만나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해봐요. 근데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 예? 그러니까 이제는 3주째 한번 나오려다가 이제 두려운 거야. 멀쑥하게 또 나오는 것이 스폰서 보기도 미안하고 하니까 어떻게? 에이, 이제는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오늘 요새 급한 일 내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사망으로 가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디즈니랜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사에서도 애터미 디즈니랜드가 있듯이 여기도 G급의 디즈니랜드가 한 석 달 정도 됐을 때 가장 많이 디즈니랜드가 나온다. 온갖 잡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진짜 자기가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솔개가 왜 결단했어요? 다시 살기 위해서. 근데 현재 갖고 있던 40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것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날개가 무거워졌고 발톱이 무뎌졌고 부리가 무뎌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 묻어졌다고요. 네트워크를 몰라요. 네트워크를 모르는데 갑자기 직구 비전 같다고 막 얘기한다고 탁탁탁탁 사냥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나를 환생하는 새로운 부리를 얻고 새로운 발톱을 얻고 새로운 날개를 날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 날아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철저히 배우는 것부터가 이게 결단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만 나는 거야. 월천, 월리로 로얄클럽 가서 연봉 20억. 그냥 일단 200만이라도 한번 벌어보세요. 네트워크에서요 200만 원 버는 일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200만 원 버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대부분이 그걸 못하고 99%가 그만 두드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설명을 듣고 비전 느끼고 그래 나는 이거야 하고 달려들어서 100일도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200만 원도 벌기 전에 맛도 보기 전에 준비도 안 돼서 어설프게 날다가 어떻게 해요? 포수한테 총 맞고 어떻게 해요? 사냥감한테 뱀 잘못 맞다가 물리고 몽구스한테 물려가지고 날개 찍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디즈니랜드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있죠. 자기 합리화. 나는 체질이 안 맞아. 그리고 나는 하던 일 내가 잘하면 돼. 그런데 잘 보세요. 현실이 솔개도요. 이빨 부러뜨리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싫어요 그게. 근데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그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돌아간다고 해서 현실이 바뀝니까? 이미 디지털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매장 갖고 있는 사람 매장 됩니까? 지금? 과거엔 됐을 수 있었어. 이제 그런 영광은 안 온다니까요. 근데 마치 기대를 해. 거기서 다시 오겠지. 그리고 그 곳으로 돌아갑니다. 또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55세 넘어서 60 넘어서 직장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까? 송출이사님 있어요? 받아줄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현실을 정확하게 저는 인식했어요. 저 멍청한 놈도 아니고 저도 고시 합격하고 다 했던 놈이요. 삼성 출신에 기숙사에. 근데 현실로 돌아가서 내가 취직할 수 있는 것은 경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비하면 행복해지겠나? 잘못하면 죽어요, 이번처럼. 아니 그거 주차하는 거 시비 붙어가지고 자살했잖아. 오죽 답답하면 어떻게? 자살할 생각 했겠냐고. 모멸감에. 그런 일밖에 없다라고 내가 단정지면 불이 부러뜨려야 돼 말해야 돼요. 부러뜨려야지. 나를 익숙했던 나를 과거에 화려했던 나를 현실 직시라고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결단입니다. 나를 죽여야 된다. 근데 안 죽여요. 그게 가장 큰 적이더라는 거야, 이 사업에.
돌아갈 다리를 끊어놔야 돼. 저는 항상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애터미 시작할 때도 돌아갈 다리를 딱 끊었어요. 네버. 그리고 화요일날만큼은 3년간 난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안 빠진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달력에서 화요일날 7시 반을 지워버렸어요. 어떠한 약속도 안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그 결단을 하시죠. 저하고. 그럼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직급의 시스템이, 직급의 회사가, 직급의 어떻게? 캡틴이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왜? 그거 3년 동안 개근하면요. 여기서 성공 못할 확률은 제로야. nothing. 한격불문, 나이불문, 미모불문. 미모불문이라니까? 어? 아, 근데 우리 정준 사장님이 그 미스, 장수군진이에요. 예? 장수군진. 장수군진. 그럴만해. 그러니까 화장품도 바꿔도 빨리 표가 나. 그치? 그걸 무기로 하시는 거야. 누가 뭐라 하면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요? 직구 화장품 바꿔서 했다. 근데 진실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구 화장품을 쓰는 게 준비 작업이야. 쓰는 게 내가 발톱을 가는 일이라고요. 부리를 가는 일이라고. 제품에 대해서 내가 애용하는 것이 준비라고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 준비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냥 얼굴로 가는 거야. 뭐라 그래? 너나 쓰세요. 이렇게 돼. 네 얼굴이랑 너나 줄은 펴지는데 너나 쓰세요. 그러면. 줄은 펴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130일 동안 목숨을 건, 생사를 건 나 자신과의 혈투 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개조시키는 것, 그리고 무기화 시켜가지고 나를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고 다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추는 일, 이거를 여기 목요일에서 6주과정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여기에 입과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니까? 밖에 나가서 해보면 될 것 같지만 안 돼. 내가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용인팀들, 제가 화요일 날하고 약속한 거 약속 지켜서 제가 이제 진짜 요 약속을 3년을 개근하면 다 100% 올 1000만 돼. 그리고 애터미 아니라 이 직급에서 지금 때에 맞춰서는 제가 볼 때는 3년 후에요. 여기 기본적으로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 가요. 진짜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 레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가. 재수 없으면. 기본은 다이아에서 블루. 그래서 2000에서 3000 기본. 그리고 좀 재수 없어. 저 같은 놈이 하나 딱 들어와 버려. 그럼 어떻게? 그냥 얼떨결에 크라운 가. 그래, 월 1억이 통장에 막 들어와. 3년 후에. 그런 일이 생기다 안 생긴다? 아까 맷돌 얘기했어요. 밑에 똘이 하는 일이 내가 시스템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파트너들이 와서 맷돌을 돌릴 때 생산물이 나오지.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해. 맷돌 왔다가 기분 나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와. 바쁘면 딴 데 갔다가 와. 그럼 내 파트너도 복제돼. 똑같아.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딱 한 가지 약속.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요일은 7시 반에는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 3년간은 이걸 개근하면 나한테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딱 비사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사, 그죠? 아미 할 때도 21년 전에 그 약속을 해가지고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애터미 때도 3년 만에 보무장 한 거예요. 330만 번이. 그거 하나였다니까? 나는 그 결단을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친구 아버지 돌아가시는 일, 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일.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도 저 미팅하고 갔습니다. 그 대가로 받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오늘 하실 수 있냐 이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직급 회사의 제품력과 직급의 캡틴과 직급의 전략과 스폰서들의 힘으로 이 시스템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자유의 땅에 3년 후에 여러분들이 30년 동안에도 못했던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다 해결돼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맷돌이 되어서 서로 파트너와 스폰서의 관계로 믿음 관계로 꾸준히 같이 했던 그 협력했던 사람들과 같이 친구, 평생 아름답게 여유있게 나눌 수 있는 그분들과 산토리니 언덕에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하와이에서 어떨 때는 알래스카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멋진 성공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천일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지금 거의 잘 갖춰졌는데 오늘 어땠어요? 우리 송철 사장 너무 잘했죠? 네.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여기 같이 하는 거예요. 사장님 쪽에서도 좋으신 분은 Y직급 25분을 추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승급하신 분 있죠? 그럼 한 주에 한 명씩 어떻게? 승급 스피치 5분에서 한 7분 정도 그거 해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 강의를 이렇게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주 멋지게 여기가 우리들의 축제 문화고 우리들의 같이 배우면서 실천하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만 약속해 주시면요. 직급에서도 이 분당이 폭발할 겁니다. 난 훤히 보여요. 그건 해보시면 알아. 저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금만 협력하면. 무대가 없었던 거야. 가수가 어떻게 해요? 임재범이가 나는 가수다라는 그 무대가 없었더라면 임재범 가수는 나오지 않았고 나 가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폭발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직급이라는 무대를 내줬어요. 애터미는 제 무대를 뺏으려고 하더라고. 너무 잘하니까 다른 데서 시기하니까 마이크를 잡지 말래. 그런 엉뚱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내가 강의를 잘하니까 내 강의를 들으러 자꾸 다른 데서 오니까 그게 유인행위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고 잡지 말래요. 마이크를. 강의하지 말래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돈이고 뭐고 싫다. 어? 우리한테는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돈은 못 벌어도요. 가수가 무대가 필요해서 노래가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는요. 성공의 노하우를 나눠주는 게 가장 행복이야. 돈 버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형제그룹들도 그래요 문 사장님 영향력 받아서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왔어요. 이 말 듣는 게 제가 행복이라고요. 절대 네버 유인행위 없고 절대 네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분당 라인에서 같이 오시는 팀들은 딴 데는 모르겠어요. 아니 규정 지키면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쉬었다고 오는 거 누가 말을 근데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세요. 여기 오려고 이제 3개월만 지나면 줄 서서 아마 티켓팅 서로 나눠서 파트너 한 명씩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난 늘 그렇게 해왔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나누는 게 행복이라는 거. 직급을 통해서 돈 버는 거, 애터미터에서 돈 버는 거 다 자신 있다니까 다.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직급에서는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전 무대가 필요한 거고 나눔이 필요한 거고 같이 나눴을 때 그 사람들이 동반 성장하는 것, 그 모습을 평생 보면서 사는 것, 그 모습을 88세까지 건강하게 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나의 미션이고 내 묘비명의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결단들은 나의 묘비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지난주의 숙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명쾌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돈으로 되는 거는 다 해결이 돼요. 명차도 다 타봤고요. 그죠? 넓은 집에서도 살아봤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것을 1차적으로 목표를 가지세요. 그것도 다 해보셔야 돼.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 내가 인생에서 왜 이 지구에 와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하는 나의 존재의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나는 어떻게 죽었을 때 나는 가장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 죽음을 맞이하는데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그 나를 찾아가는 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급의 성공보다. 그걸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벌써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버킷리스트하고 갖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랬고, 요거 들으셨나? 캡스 봐. 여기가 그게 없어졌나? 아. 이 어처구니하고 오늘 딱 잘 맞았어요. 그죠? 어처구니 맷돌 돌리는 거. 종이컵에 나의 본성,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쓰레기 삶이다. 그거 인정해야 돼. 그래서 저는 남을 돕는 거 못하면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을 돕게끔 되는 거야. 근데 남을 도우면서 나한테 도울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나만 성공하는 거야. 기쁨이 없더라는 거지. 기쁨이 없더라. 그래서 톨스토이의 성장을 말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결단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성장을 말하다 지난주에 들으신 분? 자, 이세호 사장님 나오세요. 네. 성장을 말하다 진짜 들으셨어요? 네? 느낀 소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사장님. 성장을 말하다 한마디로 성장을 말하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한 번 들어서 절대 여러분들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안네 까리나라고 하는 어떤 작품을 쓰기까지 이미 성공한 작가라서 톨스토이는 서양의 대문호였어요. 근데 왜 서양의 대문호가 됐느냐 하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길게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소크라테스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 문명이 발달됐다는 그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 로마예요. 그죠? 로마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 때 꽃을 피운 거예요. 근데 로마가 꽃을 피웠던 것도 참 그리스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만들었던 건 뭐냐?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 아테네 학당에 어떻게요? 가장 수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승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가 있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이 바로 서양의 모든 철학적인 부분을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테네 학당에서 풀어놓은 것들이 사실 그리스 문화가 됐고, 그것이 로마로 연결되면서 알렉산드로 이어지면서 제국화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의 모든 어떤 문화의 철학의 밑바탕은 바로 톨스토이가 그걸 풀어냈던 거예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50대가 돼가지고 이미 백작으로서 지주였고 큰 부자였어요. 부자였으면서 백작이에요. 거기에다가 글재주가 있어서 어떻게? 대문호가 된 거야. 모든 걸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데 찬바람이 딱 들어온 거야. 이 톨스토이에게. 50줄에. 그때 자기 인생을, 아까 얘기한 대로 솔개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듯이 자기 인생을 겸허하게 돌아봐요. 남들은 다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내면으로 몰입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나에게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로 들어가 본 거예요. 진짜 나는 잘 살아왔는가? 근데 이것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을 참회했던 내용들의 그 내용들을 안네 까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 극적인 거에 자기 자신의 그것으로 한 젊은 그 사람으로서 주인공을 숨겨서 자기 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은 그동안 어떻게? 정말 참혹할 정도로 불행한 삶이었다. 참혹할 정도로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냐? 자기는 강간도 했고 범죄도 저질렀고 심지어 살인도 했고 별짓을 다 했다 이게.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양심이 하는 거야. 양심.
양심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나라고 하는 나의 양심, 진정한 나한테 물어봤더니 처절하게 나쁜 놈이었더라는 거야. 그리고 반성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참회록을 쓰고 그 다음에 안내 까레나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바로 행복론에 나오는 그 부분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작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해요. 바로 너와 나의 만남의 관계 속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서 같이 성장하면 참 기쁨이 나오고, 너와 내가 만나서 별 볼일 없으면 그러저런 그냥 삶이고, 너와 내가 만나서 망가지는 삶을 대부분 살더라 이게. 그게 안내 까리나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안내 까리나는 어떻게 해요? 이미 상당히 성공한 집안의 와이프였습니다. 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생의 그 바람핀 것 때문에 어떻게 위로하러 모스크바에 갔다가 그 모스크바 역에서 바로 그 이름이 뭐죠? 블론스키인가요? 블론스키 그 멋진 그 미남 그 장교를 딱 만나서 한눈에 반해버려요. 유부녀가. 그리고 둘이 열애에 빠지게 됩니다. 자, 성장을 할 수 있는 만남이니까 어떻게? 만남 자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바로 뿌세하고 똑같은 거야. 뿌세.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 까레나를 보면 뿌세를 다 이해하게 돼. 그게 어떤 배경에서 작가가 어떤 데서 모티브로 썼는지 안내 까레나하고 똑같아요. 전개 방식이 똑같으니까요. 거의 그걸 현대판으로 지금 극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서로 가지 말아야 될 만남, 예견되어 있는 거야. 성장을 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남 자체가. 그러니까 둘이 만날 때는 행복했는데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성장을 못하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안내 까레나가 다시 그 사랑을 시작했던 그 모스크바 역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치도 나가지 못한 거야. 성장하지 못한 거야. 잘못된 만남은. 그래서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 너와 내가 만나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만남만이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 지구의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단순하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레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화려하진 않지만 풀베기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욕심도 버리고 자기의 직급을, 자기의 계급을 내려놓고 농부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농부를 그냥 일시키기만 하면 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언더스탠드. 이게 두 번째가 바로 성장을 위해서 세상과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한다라는 건 뭡니까? 낮은 데로 임해서 그 사람들과 진정으로 교감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감하니까 거기서 기쁨이 있더란 얘기예요. 풀베기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저절로 칼날이 되어서서 일이 저절로 되더라. 그러니까 성장하는 만남, 소통하는 만남이 돼서 같이 참 기쁨을 느끼는 단체가 되면 어떻게? 일이 저절로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복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 결국은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자기를 낮추고 소통하고 같이 행복감을 느끼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자꾸 사람이 죽어. 근데 그것도 나한테 올 것 같아. 공포감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숙제. 인간이 갖는 사회적 동물로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깨닫고 그 죽음에 대해서 쓴 겁니다. 죽음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건가?
어떻게 맞이할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자. 자,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과거에 대한 경험에 대한 체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음은 미래에 있는 거지 과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행복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왜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까? 그래야 오늘 하루를 정말로 나답게 정말로 올바른 일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답을 낸 거예요. 지금 100억이 있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살라 오늘이 너무 감사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라. 그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가져가야 될 행복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책 수백 권의 책을 여기다 하나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되는데 저는 꽤 그래도 인문학을 공돌이지만 공부를 하고 사스상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한 덕택에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24번을 반복해서 듭니다. 5년 전에. 정확하게 4년 전에. 그리고 제 삶에 대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묘비명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삶의 방향을 제가 이 안네 까레나 바로 톨스토이 성장을 말하다라는 저거에 제가 답을 찾게 됐다는 얘기죠. 물론 꼭 여러분들이 안 찾아냈는데 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완결을 시켜준 그런 답을 준 곳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불경에도 없었고요. 사실 기독교 성경에도 없었어요. 대려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성경도 읽었다니까?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나가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안 들리던 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저한테는 중요했듯이 여러분도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요번 5월, 6월 한 달을 이거를 10번, 20번 한번 바꿔서 잘게 씹어 먹으세요. 그리고 나에 대한 성찰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내면의 나와의 소통, 몰입, 나에 대한 몰입, 진짜 원하는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것이 이 바로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직후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비사에서 과거에 그거일 것 같았는데 동반 성장하긴커녕 내 파트너를 피해를 입히는 확률이 더 높더라는 걸 알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임페리얼이 돼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아. 어? 양심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에 답을 냈기 때문에 이거에 위배되니까 그 일이 아니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불의를 뽑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와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와의 그 청산, 낡은 생각들, 성찰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세븐코어 과정, 액션 이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끝없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성공 대학으로서 여러분들이 입가하신 것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좀 정리되세요? 그냥 들을 때는 뭐 한데 이제 요걸 이렇게 듣고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들리던 게 막 그냥 거기서는 사건적인 불륜이 일어난 것밖에 안 보여. 잘생긴 남자 블루스키 멋진 화려한 장교복 내용이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톨스토이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하는 삶, 그리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몰입하는 삶, 나의 참나를 만나서 기뻐하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돈이 없어도 행복해. 그런데 직급을 하면서 같이 너와 내가 성장을 해보세요. 아름답고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본인, 올바른 아빠로서,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때로는 지구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부족된 건 뭘까? 그 수레바퀴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 거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서 누가 반대하더라도, 누가 거절하더라도, 그죠? 기죽지 않고, 그래, 직급이 내 마지막 답이야. 직급이 내 마지막 답이야. 따라해 볼게요. 직급이 내 마지막 답이야. 내 스스로 나를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기고, 그게 불의를 뽑는 일이고, 환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다시 독수리가, 어떻게, 솔기가 40년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수반하는 걸 이겨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방법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를 다시 하고 어떤 차를 탈까, 어떤 라이프를 살까,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이 숙제를 꼭 하시고, 적어도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3가지는 여러분한테 항상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세요.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네 소원을 3개만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도 들어. 그러니까 노래도 그런 노래를 들으는 거야. 소원을 말해봐?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요것은 3가지는 바로 1분 내로 얘기하라고 할 때 1분 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송재현 사장님 만약에 한다면 3가지 소원 중에 마지막 버킷리스트 3가지 중에 1가지를 얘기한다면? 목표가 100억입니다. 그렇지. 100억 딱 이렇게. 또 송재현 사장님, 송철희 사장님. 저는 1년 동안 세계 일주. 세계 일주 1년 동안. 여기. 안 가르쳐.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도 모른 척 할게 이러면. 사장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아까 했잖아 전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죽기 전에 네 소원이 뭐냐 물을 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요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하는데 시간 되면 딱 가버려.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의 어떤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그냥 서정훈 대표 하나만 남고요. 정찬호 스폰서부터 여기 싹 다 그만둬도 난 시작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그럴 뿐이 아니지만 싹 다 그만둔다도 난 해. 만약에 서정훈 대표가 계속 본래의 직급의 그 성격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어떻게 다시 시작한다니까? 그럴 용기가 있어야 돼.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호성이 네가 안 한다고 해도 난 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직급을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스타트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으로는 한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따져봐도 없어. 그리고 이미 늙었어. 받아주지도 않아. 현실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묘비명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 그러려면 내가 결단하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자꾸 방법적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초대 잘할 수 있는 방법 알아야 하래. 그게 아니에요. 그런 테크닉인데 그건 아니에요. 먼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이에요. 결단. 돌아서지 않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결단. 오빠가 안 해도 그냥 내 꿈을 위해서 가는 결단. 그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했는데 변화해야 돼. 내 옛날 모습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변화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과 함께 해야 돼. 시스템 속에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 성공을 가둬 놓으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요일 날만큼은 어떻게? 인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목요일 날 하루만큼은 3년 100, 1000일을 어떻게? 3년 동안은 목요일 날은 없다. 이 약속 하라는 얘기야. 이거 딱 하나면 됩니다. 3년 후에 1000일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겁니다. 이걸 믿은 사람은 다 이뤘어요. 거의. 진짜입니다. 이게 시스템의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 이 책 속에서 시스템 만든 비밀이 이 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돼야 목표 설정이 분명해지고 결단이 돼야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액션으로 명단, 초대, 그 다음에 제품 전달, 사업 설명, 그리고 후속 조치, 상담, 복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결단을 복제하는 거예요. 직후만이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복제하는 거예요. 방법은요, 이미 조금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은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성공 못할까요? 조금 깔짝깔짝하다가? 성공의 방법을 몰라서 못할까요? 20년 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걸 잃어버린 거야, 이거를.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테크닉이 있으니까 깜짝대 좀. 테크닉으로 하려고 그래. 요새는 웬만한 사람들도 다 도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되지 않습니다. 대충 마케팅에 몇 분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제품에 설득되지 않아요. 네트워크에서 다 좋아요, 제품. 그걸 어떻게 비교해서 이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결단의 크기예요. 야, 쟤 봐라. 완전히 미쳤네? 안 되겠다. 한번 제 말리로라도 가야 되겠다. 와서 앉다가 지가 동화돼. 데리고 와보세요. 자석처럼 붙어요, 여기. 안 빠져나간다니까? 한번 온 사람들은 마법 같은 뭔가 있어요.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아주 간단합니다. 가입하는 속도보다 어떻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많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런데 가입하는 속도보다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보다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마련되려면 좋은 제품이어야 돼. 그게 환경이 마련되려면 스폰서가 협력해서 빨리빨리 좀 도와주고 가야 돼. 그게 환경이 되려면 마케팅이 빨리 돈 되게끔 환경이 돼야 돼. 그건 환경 측면인데 환경과 상관없이 암에 있어서 성공했고 어떤 것도 성공해요. 이것만 되면 성공의 속도가 빠를 뿐이죠. 직급이 성공의 속도가 제가 볼 때 아메보다 10배 빠르고요. 애터미보다 3배에서 5배 빨라요. 3배에서 3배.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거야. 골드 가는 게 너무 쉬워. 아니 지금 실버 가는데 너무 쉽지 않았어요? 이게 또 흠이야. 뭐 대충 한 달 반 했더니 실버 됐어. 쉽게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된 거야. 얼떨결에 된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오토가 될 줄 아는데 그렇게 오토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토 골드가 돼야 여러분들이 진짜 안착이 되는데 골드 되는 거하고 오토 골드 되는 거 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뒷부분에 골드 과정 되기 그것이 따로 있고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요번에는 우리가 휴일 남았는데 아마 6월 13일 정도 될 거예요. 일요일날. 그때는 1시부터 6시까지 그냥 지방에 오신 분들도 와가지고 집중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소비자 관리하는 것,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 또 그 소비자 만드는 중에서 어떻게 사업자를 결단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브론즈 만들게끔 하는 붕어빵 틀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사업 설명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 그것도 10분 만에 우리 직급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방법, 비법들을 롤플레이해서 여러분들이 체득하고 하는 거예요. 무기를 장착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여기서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에 대한 원리는 배우고 그때 오시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당이 폭발한 거예요. 처음에 24명을 시작한 게 어떻게? 5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하나씩 붙어서 눈덩이처럼. 100명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100명이 제일 많고요. 근데 지금 벌써 50명 됐잖아요. 요거 한두 달 지나면 100명 됩니다. 100명 되기 시작하면요.
금방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갑니다. 10배 성장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제가 장담할 테니까. 이건 그냥 돌려본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거의 비슷해요. 1000년이 흘러도요, 진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솔기의 이 결단. 결국은 우리가 이 결단한다는 거는 나 자신과 익숙했던 거와 단절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그동안은 어떻게? 남의 맷돌 돌려주러 피동적으로 살았어요. 내 사업을 안 했던 거야. 내 사업을 하는 거야, 내 사업. 근데 꼭 남이 시스템 만들어 놓은 데 가서 편하게 남의 맷돌을 돌려주는 거야. 어처구니는. 삼성 맷돌 돌려주고, 보험회사 맷돌 돌려주고, 자동차 회사 맷돌 돌려주고. 그거는 걔네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훨씬 쉽죠. 근데 여러분의 맷돌을 돌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시스템을 만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만들어야 돼요. 그걸 못 만들어 놓으면 궁극적으로 내 인생 목표를 달성하가 없어요. 달성할 수가 없어요. 맨날 남의 거 해주는 거야. 어서로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게 본인 거 같지만 필라 거예요. 필라 먹이 살리는 일을 한 거야 그동안. 내 시스템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마음 아프지. 상처 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것이 화가 난 거야. 삼성 맷돌만 돌려준 거야. 근데 내 멋대로인 줄 알았거든. 아니더란 얘기야. 성찰해야 돼. 삼성 맷돌 돌린 거야. 평생을. 직급이 다른 게 내 회사잖아요. 서정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우리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만들었지만 이 회사는 누구 거요? 우리 건데 여러분들한테 나는 1등 할 자신인데 여러분은 1등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이 주인 될 자격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5월 6일날 11시에 얘기한 게 그 메시지예요. 난 거기서 진정성을 느꼈어. 아, 이 양반이 진짜구나. 직구 만든 게 진짜 우리 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거. 우리를 주인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난 거기서 느꼈어요. 감동이었어요. 그런 걸 감동받을 줄 알아야 돼요. 막 화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용하게 나지막하지만 그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우리의 캡틴 그 마음이 저를 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다른 데 단항에서 일본 사업자 해가지고 1억 원을 준다 해도 안 가. 당장 1억 원을 준다 해도 안 간다고. 저희들도 안 가거든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 그런데 조금 뭐 해가지고 뭐 PM이나 메디메디인가 조금 얘기한다고 무슨 혼란한가.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 못한 거야. 본질을 이해 못한 거야. 남의 모습. 교원 가서 그 맷돌 돌리는 거야. 남의 맷돌. 차원이 다르다니까. 주도적으로 살라. 스티브 코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성공하려면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라. 내 걸 해야 되는 내 거. 내 시스템. 이 기회를 준. 이런 것들이 철저해져야 명단이 확실해져요. 이게 안 되니까 전달할 사람이 두려운 거야. 가려지는 거야. 긍정적으로 살라 아까. 야, 맞아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 응? 암에 걸렸어. 암 판정 받았어. 아, 교통사고 나서 즉사하지 않은 것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줘. 왜? 유언이라도 남길 시간을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 마인드예요. 응? 다리가 잘렸어. 아직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그게 긍정적인. 내 파트너가 욕을 하고 떠났어. 아, 나를 성찰하라고 이렇게 떠나게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일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심지어 저는 마누라가 바람을 핀다. 아, 새 장가를 들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되는 거야. 그래야 위안이 되지. 뿌세처럼 너 2년, 저년 이렇게 하면 나도 같이 팔게 되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필 그런 걸 비교하시는. 아, 죄송합니다. 대가 치를 준비를 하자. 대가 치를. 그러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모든 거를.
심지어는 반대 이면을 생각하자. 코로나가 왔어. 재수없네가 아니라 베트남 연기돼서 저도 소득이 지금 반으로 줄었거든요. 예상보다. 근데 괜찮아. 푹 익혀서 먹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대가 지불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이제 명단이 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단이 안 되면 그 다음 스텝의 명단은 어떤 생각이냐. 대충 누가 하나 그 인맥 많으니까 사장님, 문 사장님 이 인맥 많아요. 요 사람 한번 붙여서 내 밑에 꽉 좀 설득해 주세요. 그러다 그 사람 하나 안 되면 에이 실망해서 에이 안 되네. 이거 끝나.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된 사람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국 통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쉽게 진행되지 않은 거야. 근데 김유신이가 어떻게 해요? 집에로 돌아갑니다. 술 한잔 딱 먹고. 근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 천관장한테 딱 데려다 놔요. 얘가 습관이 되는 거야. 말이. 술만 먹으면 어떠래요? 우리 주인님이 저 여자분 집으로 가라 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정신이 바짝 탄 거지. 이 말이 벌써 습관이 됐구나. 말을 목을 친 겁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천간의 관계를 끊고 삼국 통일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 약국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때 가장 약국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약국이 어떻게? 결단한 그 한 명의 결단,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김춘추가, 그죠? 둘이 힘이 합쳐서 여러 명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꾼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삼국이 극이 통일해서 우리가 반쪽이 날아간 거는 뭐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통일은 통일입니다. 통일 꿈을 꾸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결단은 바로 투스타 치는 겁니다. 까짓 거 내가 하는데 200만 원 그거 못 쳐? 내가 한 번 치는데 내가 모든 국제 보너스 다 받을 수 있고 내가 3차 보너스 다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치고 내 매장을 열고 그 다음 달부터 4만 원씩 내가 월세 보증금 200만 원 넣고 월세 2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내가 한 3년 운영하면 월 1,000만 원도 보고 3천만 원도 번다? 근데 이거 하는 거를 왜 해야 돼요? 이거 베팅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놔두세요. 그 사람은 소비자예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그렇게 하면 뭐하지만 이 강의를 다 들었는데도 아직도 준비 안 됐다? 그럼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푸시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 앉혀놨더니 그래? 야 투스타 쳐야 된다고 하던데 문 사장님이? 그래 투스타 치면 뭐 어떻게 좋은 거야? 그때 설명할 줄 알았는데 투스타 치게 되면 대리점 형식으로 한 50만 원 정도 물건을 더 주게 되고 글로벌 후원 보너스까지 다 합산해주고 매칭 보너스까지 주고 그 다음에 승급 보너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을 갖게 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어 라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딱 하고 내가 평생 한 번이고 그 다음에 내가 4만 원씩 내가 필요한 것들 매번 쓰면서 내가 좋은 물건 발까 쓰는 거야. 요 얘기도 용기 있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투스타 얘기하면 말을 돌려. 아니 뭐 그게 아니고 뭐 그게 아니야. 용기 있게 그 사람 안내하세요. 투스타 치게 하면 그 사람이 투스타 친 만큼 돈을 더 빨리 벌게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투스타는 사업 시작의 톨게이트에 서는 일이다. 알수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거야. 그리고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 너가 이제 매장을 냈으니 나 자신을 갖고 와야 돼. 어떻게? 내 몸이 매장이고 내 몸이 광고분들이 내가 홍보야. 그러니까 내가 직구무용을 투스타 친 거 가지고 사용해보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그죠?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바로 외적 자세와 내적 사회가 바뀌면 결국은 어떻게? 매력 자본이 만들어집니다. 나의 매력 자본이 만들어졌을 때 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스폰서 사업이에요. 내가 투스타 친 거는 스폰서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투스타 친 거 가지고 나를 매력 자본으로 만들면 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을 갖다가 어설프게 쓰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매력 자본으로 만들려면 더 이뻐지고 화장품 제대로 바르고 살도 빼고 저 여태까지 저는 살 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5개월 전에 정찬호 스폰서랑 여기 옮기면서
면담했던 그 화면을 보니까 우리 브라더 형님 계시더라고.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 나 그렇게 빵빵한지 몰랐어. 지금은 그때와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죠? 네?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아까 솔개처럼. 매력 자본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멋있는 모습이 점점 보이니까 먹는 것부터 가려서 먹게 되고요. 조심하게 돼. 나를 지키더라고요. 내 매력을. 피부 마사지 더 하고 와이프한테 시간 날 때마다 야 매직 캡슐로 비벼라. 나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내 파트너들을 쓰게끔 하는 용기가 생기죠. 그거예요. 매력 자본을 여러분을 만드셔야 되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마 젊었을 때 가장 멋진 내가 있을 거야. 초라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진짜 활기차고 진짜 몰입해가지고 정말 했던 그 내 안에 뭔가 과거에 최고의 멋쟁이가 있을 거라고. 요 놈을 꺼내놔야 돼. 100일 동안에. 반드시 꺼내야 돼. 이걸 아까 솔기에 130 동안 하듯이 그걸 꺼내는 작업. 그리고 소중한 걸 먼저 집중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완벽하게 풀어내겠다고 결단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작동이 됩니다. TV가 작동되듯이 코드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궁하면 변해라. 변하면 통할 것이다. 궁죽변, 변죽통, 통죽고. 통하면 영원히 오래갈 것이다. 바로 완전히 통해버려야 돼. 몰입해가지고 통해버리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게. 영원한 소득이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7장 7절은 뭐예요? 요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한마디로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 Stay hungry, stay foolish. 지난주에 한번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상통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준비가 돼서 결단이 되면 정상에서 만날